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분명히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들의 대부분이 사전에 조금만 알았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날려버리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죠.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슈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를 보면 전체의 약 73% 정도가 주택 관련 거래라고 해요. 이 중 상당수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비과세 기준을 보면 12억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고 12억을 넘어가는 부분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시스템이에요.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본인은 당연히 비과세라고 믿고 집을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비과세가 안 되는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까지 적용되어 정말 난리가 났었죠. 분명 세금 한 푼도 안 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과세 대상이 되어버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황당한 과세 사례 1위는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취득세를 낼 때는 주택으로 안 봐줄 수도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실제 사용 용도예요. 오피스텔 다시 보기 받으려고 일반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주민등록 전입을 못하게 했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못 받게 했다고 해서 주택이 아닌 게 아닙니다. 세입자가 거기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거나 본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조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게 참 복잡한데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상으로는 공동주택 취급을 받아요. 왜 공동주택으로 보느냐면 다세대 주택과 똑같이 세제 혜택을 주려는 의도였어요. 문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공동주택으로 보니까 여러 가구 중 한 가구만 비과세가 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특례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단독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다가구 주택 요건 충족인데 이게 세 가지 세부 조건으로 나뉩니다. 3계층 이하여야 하고 19세대 이하여야 하며 660제곱미터, 약 200평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3층이 아니라 3계층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분이 아닌 일괄 매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팔아야 한다는 뜻이죠. 다가구 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3계층 이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1층, 2층, 3층, 4층으로 된 건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보통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매각할 때 세무서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 다 드러나 버립니다. 1층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4계층이 되어버리니까 층수 위반이죠.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전체가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한 가구만 비과세가 됩니다. 다주택자라면 중과세까지 맞게 되고요. 옥탑 문제도 심각합니다. 원래 옥탑은 엘리베이터 기계실이나 물탱크 공간으로 쓰려고 만든 건데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 지어야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이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면적을 늘려버리는 경우예요. 8분의 1을 초과하면 옥탑도 층수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요즘에는 옥탑방으로만 사용해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층수에 들어가요. 세무서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옥탑에 주민등록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럴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매각 전에 반드시 원상 회복하셔야 해요. 임대를 주다가 팔아야지. 그냥 급하게 팔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세대 구분 문제입니다. 세대라는 건 가족들이 생계를 함께하는 단위를 말하는데 여기에 부모님과 자녀는 물론이고 형제 자매까지 포함돼요. 흥미로운 건 부모님 범위가 남편의 부모만이 아니라 아내의 부모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까지 동일 세대로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처갓집 주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집만 내 집이고 처가 주택은 별개라고 여기죠. 그래서 본인은 1주택자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장인 장모님도 동일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이 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딸이 이혼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온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동일 세대가 됩니다. 언니와 동생이 같이 살아도, 형제 자매끼리 같이 살아도 모두 동일 세대로 취급되니까 세대 구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위장 세대 분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는데 동거주택 요건이 안 되니까 주민등록만 따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거기다가만 주소를 옮기는 식이죠. 이런 건 국세청 조회로 금방 들통납니다. 어떻게 들키느냐고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봐도 나오고 교통카드 사용 패턴만 확인해도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이 위장으로 세대를 나눴다는 게 쉽게 증명돼요. 이렇게 걸리면 주택수가 합산되어 버리니까 절대로 위장 세대 분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 요건을 맞추려고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는 안 사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거주지에 두고 본인만 내 집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식이죠. 서울 시내에서 가족이 따로따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주민등록을 내 집에 옮겨놨다는 것 자체가 위장이라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제3자가 그 집에서 살고 있다면 위장 세입자라는 게 금방 밝혀져요.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비과세된다고 믿다가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주민등록을 위장으로 전입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비과세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상대방이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6억에 팔았는데 10억에 판 걸로 해달라는 식이죠. 본인은 어차피 12억까지 세금이 없으니까 계약서를 10억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6억에 거래했다는 게 밝혀지면 비과세에서 4억이 제외되어 버립니다. 세금 폭탄 맞는 거죠. 본인은 비과세 대상이고 세금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의 탈세를 도와주는 업계약서를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자녀에게 준 뒤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양도세를 내고 증여세를 내고 합산되어 상속세까지 내게 되니까 부동산 가액의 약 65%에서 72% 정도가 세금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부동산을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상가나 공장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있는데 이걸 포과 양도 양수로 특약에 넣으면 당연히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법률적 요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세무사님이 검토할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계약서 작성할 때 무조건 부가가치세 별도로 명시하시고 포과 양도 양수 여부는 나중에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시면 됩니다. 양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법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면 3월 말까지는 중과세가 안 되고 4월 1일부터는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이 몇 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어요. 보유기간 계산도 양도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바뀝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도 달라지고 감면 혜택도 달라져요. 모든 게 양도 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 시기를 정할 때 단순히 이사갈 날짜, 돈 마련할 날짜, 잔금 받을 날짜만 고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받아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서는 세금이 정말 복잡하고 차이도 엄청나요. 처분 시기도 중요하지만 취득 시기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갖고 있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공사를 거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데요. 종전주택은 부동산이고 공사 중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 완공 후엔 다시 부동산이 됩니다. 중요한 건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취득하면 세금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점이에요. 종전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문제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라는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종전주택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후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세금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과세가 안 되는 이유는 날짜 요건 변경 때문인데 세법이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으로 팔면 전체에 대해 공제가 되는데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면 일부만 공제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종전주택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특공제가 되지만 관리처분 인가 이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특공제가 안 돼요. 세금 차익이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전체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입주권 상태에서는 일부만 해주고 준공 후에는 전체를 다 해주는 거예요. 개포일 단지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2023년 11월 말에 입주했는데 예를 들어 30억에 파는 경우를 보면 준공 전에 파신 분은 양도세가 약 5억 나왔고 준공 입주 후에 파신 분은 세금이 1억 정도 나왔어요. 무려 4억 차이죠. 언제 양도하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니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취득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기 전에 취득해서 지금 아파트를 팔면 보유기간 계산이 종전 부동산 보유기간, 공사기간, 신축 부동산 보유기간을 다 합산해 줍니다.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진 후 입주권 상태에서 취득하면 보유기간 계산은 준공일부터만 인정돼요. 비과세 규정이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규정이 이렇게 적용되니까 세금이 10배까지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다릅니다.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팔아도 당연히 비과세가 되고 3년이 지나서 팔 때는 준공 떨어지고 3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돼요. 주택으로 취득하면 반드시 3년 안에 팔아야 하지만 입주권으로 취득하면 3년 안에 팔 수도 있고 준공 후 3년 안에 또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입주 후 이사를 와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 기한이 더 연장됩니다. 대략 8년 정도 뒤에 팔아도 괜찮을 거예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떤 경우엔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경우엔 불이익이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주택으로 계약했는데 매수자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중간에 용도 변경이나 멸실을 해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면 잔금일 현재는 상가이거나 나대지가 되어버리죠. 주택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매수하는 사람은 주택이 아니니까 중과세도 안 맞고 대출도 나오는데 파는 사람은 예전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주인정받아서 비과세도 되고 장특공제도 80%까지 받고 감면도 받았어요. 문제는 지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잔금일에 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도 안 떼고 장특공제도 80%까지 안 되고 감면도 못 받아요. 이걸 모르고 이렇게 계약해서 거래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여야 하는 정밀한 재테크 영역이에요. 한순간의 방심이나 무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거래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